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좀 뜬금없지만 노래 추천 한 곡만 하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 노래에 꽂혀서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이것만 듣고 있는데 제목이 End of Beginning, 디조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디조 아시나요? 조 큐리, Stranger Things, 기묘한 이야기, 스티븐 역으로 나온 배우인데 이 배우가 가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 1년 전쯤 발견하게 된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가수로 활동하고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뭐 사이드 허슬로 재미삼아 뭐 취미로 가볍게 하는 정도지 않을까 했는데 보니까 완전 진지하게 하고 있고 또 노래들이 다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 엔더 비기닝은 역주행을 타서 UK 싱글 차트에서 1위도 찍었다고 합니다. 역시 사람들은 듣는 귀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래를 우연치 않게 들었어요. 셔플로 듣다가, 셔플로 이제 여러 노래 섞어서 듣다가 이 노래가 나와서 그냥 들었는데, 이거 뭐야? 좋은데? 하면서 바로 이제 제목을 캐치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또 1위까지 찍고, 역시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들 좋아하는구나. 다들 듣는 귀가 다 비슷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 노래는 특히 가사와 함께 들어야 되는데, 가사 중에 몇몇 구절이 좀 먹먹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중간에 Another version of me, I was in it. I waved goodbye to the end of beginning.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듣자마자 느껴지듯이 이제 난 시작의 끝에게 작별을 고한다는 뜻이죠. 뭔가 2026년을 새로 시작하는 저에게 주는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25년이 여러모로 다이나믹했거든요, 저에겐.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뭐 매번 사람들이 그냥 거칠어서 하는 말처럼 뭐 다사다난하였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말은 매년 합니다. 23년도 다사다난, 24년도 다사다난, 25년도 다사다난. 저는 그 말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냥 한 해 한 해가 무난했지 뭐 다사다난까지는 안 했거든요. 잠잠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작년은 저에겐 다사다난했던 해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끝이 없을 것 같던 그 긴 터널에서 빠져나온 느낌.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가사 구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막 그게 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가사가 You take the man out of the city, not the city out of the man. 사람이 도시를 떠날 수 있어도 도시가 사람을 떠나진 않아. 나는 뭔가 그 과거를 다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떠나는 거죠. 모든 그 과거를 뒤로 하고. 하지만 나의 그 과거, 뭐 어린 시절 나의 흔적이 있었던 곳, 그곳은 여전할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돼요, 제게는. 뭐 제가 맞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죠. 개개인마다. 디조 노래가 좋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이번에 꽂혀가지고 이 노래 포함 디조 노래만 계속 듣고 있어요. Basic Being Basic, Charlie's Garden, Chateau 등등 좋은 노래가 꽤 많은데 내가 왜 이제야 발견했을까. 저는 이럴 때 좀 희열감 느끼거든요. 좋은 노래 발견했을 때, 좋은 가수 발견했을 때. 어쨌든 오늘의 추천곡 하나 던져봤고요. 오늘 에피소드로 바로 넘어와 볼게요. 올해 목표 중 하나가 타임 매니지먼트입니다. 시간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 저는 새해 목표를 잡지 않아요. 새해 목표 1, 2, 3, 4 이렇게 해서 쓰지 않습니다. 저는 실행에 옮기는 순간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 몸소 실천하는 순간이 시작이지 그 전까지는 그냥 생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해 목표를 잡지 않는 이유도 있고 또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계획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흘러갈 거라는 기대를 좀 낮춰야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되 도전을 하되 기대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변수를 생각을 해둬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삶이 뜻대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항상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뜻대로 된 적 없어도 더 좋은 아웃컴을 얻은 적도 있기 때문에 마냥 나쁜 거라고 할 수 없는데 삶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 분배를 목표로 잡았는데 제가 왜 이걸 잡았냐. 올해 좀 벌려놓은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주체가 돼서 집에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통제력이 요구가 되더라고요. 내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와 집에 있을 때는 천지차예요. 뭐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누가 뭐 시키는 사람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죠. 막말로 내가 귀찮으면 낮 동안 계속 일을 미루다가 밤에 몰아서 해도 되는 거고 일종의 규율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내가 정말 부지런해질 수도 있고 한없이 느슨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 둘 사이의 경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도 마냥 늘어질 수는 없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들이 다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데드라인이 저를 살리는 것 같아요. 끝에서. 데드라인을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데드라인이 있으면 압박이 생기죠. 팟캐스트도 제가 목요일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일종의 데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귀찮아도 미루고 싶어도 미룰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해야 돼요. 평소에 제가 집에서 하는 뭐 사이드 프로젝트라면 팟캐스트 말고는 딱히 없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시간 분배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 말고도 저는 할 게 많거든요.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책도 몇 권 사놨거든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 있는데 정말 책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밤까지 작업하다 자니까. 제가 하는 작업이 촬영과 편집인데 편집이 대부분이에요. 하루 종일 편집에 시간을 쏟습니다. 팟캐스트 편집은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어요. 팟캐스트는 음성 편집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상 편집은 5배는 힘들어요. 왜냐면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보이는 내 모습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오디오도 매끄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디오 퀄리티도 생각해야 되고 중간에 뭐 끊는 부분, 뭐 숨소리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터치를 하면서 또 중간에 자막까지 입혀야 되니까 진짜 바짝 하려면 하루를 갈아 넣어야 되고 좀 여유롭게 하려면 이틀. 만약에 내가 그 외에 다른 것도 해야 된다 하면 3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 올린 브이로그 그게 사실 작년 여름의 끝자락부터 촬영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냥 일상 한 부분 한 부분을 담아서 분량을 모았는데 그때 목표는 솔직히 가을 안에는 업로드를 하는 거였습니다. 뭐 브이로그 그렇게 오래 끄나 뭐 영화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영상 보면 여름 풍경의 모습이 남아있을 거예요. 여름부터 지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없이 미루고 또 그 중간에 여러 일이 많았고 편집만 거의 3, 4개월 한 것 같아요. 그 별거 아닌 하나 만들려고. 저는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집착을 하는 편이라서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걸 좋아해요. 여유롭게. 근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냥 디테일 하나하나 물고 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업 하나하나가 하루를 다 잡아먹는 일이라 다른 우선순위들이 밀리더라고요. 지금 공부에 손을 못 댄 지 한참 됐습니다. 영어 실력이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로. 그나마 팟캐스트를 듣기 때문에 리스닝 끈을 놓지 않는데 그 외에 다른 공부는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이미 그 공부 습관에서 멀어진 느낌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을 때가 2019년? 20년? 2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학연수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최고로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가 그때입니다. 정말로. 회사에 있을 때 쉬는 시간, 점심시간 다 쪼개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들으면서 노트 필기도 정말 열심히 했고 예문도 많이 만들고 그때는 갈급했었고 또 목표가 있었으니까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몸이 그냥 자동적으로 됐어요. 책상에 앉는 게. 근데 이제는 뭐 목표가 아예 없진 않지만 뭐 어학연수 그런 것처럼 아주 메이저한 목표는 없죠. 그냥 내 의지에 따라 달린 거니까 내가 놓으면 한없이 놓을 수도 있고 붙잡으면 붙잡을 수도 있고 나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그 습관을 되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일들이 추가가 되면 우선순위가 한없이 밀리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골고루 하나하나씩 터치를 할 수 있을까, 일주일에. 주말 이틀 쉰다 가정했을 때 5일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5일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거쳤습니다. 생산성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게 귀찮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귀찮음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잡았는데 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참 귀찮다는 말 많이 합니다. 뭐만 하면, 뭐만 들으면 아직 하지도 않는데 누가 나한테 뭘 시켰어. 혹은 뭘 해야 돼.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귀찮아. 일단 귀찮아부터 내뱉고 보는 거예요. 작은 일도 귀찮다. 큰 일도 귀찮다. 그냥 귀찮아가 뭐랄까 첫 번째 리액션의 디폴트가 된 느낌. 어쩌다 이런 습관이 생겼을까. 좋은 습관은 아니죠. 왜냐면 귀찮아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내 행동을 막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없으면 바로 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일단 나를 1차적으로 막아버리니까 모든 걸 미루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귀찮음과의 전쟁입니다. 딱히 뭐 안 했는데 하루가 다가간 기분이에요. 요즘. 한 것도 없는데 점심 먹어야 돼. 한 것도 없는데 저녁 먹어야 돼.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잘 시간이야. 한 것도 없는데. 항상 뭔가 제대로 된 결과물? 그거 하나 없이 미루다 하루가 다간 기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귀찮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귀찮음이라는 생각 회로를 어떻게 하면 전환시킬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 여러 가지 심리, 그런 행동에서 비롯된 심리도 한번 파헤쳐보고 일종의 뭐 솔루션이라면 어떤 게 있는지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그먼트는
재택근무의 함정. 제가 집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했잖아요. 물론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건데 저는 직장 생활할 때는 재택근무가 꿈이었습니다. 진짜 동경했어요.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을. 아침에 우당탕탕 출근 전쟁에 휩싸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느긋하게 일어나서 커피 한 잔 가져와서 책상에 앉아서 업무 시작하면 되고 뭐 옷을 막 이렇게 챙겨 입을 필요도 없고 화장을 할 필요도 없고 가장 부러웠던 거는 날씨 영향 안 받는 거. 비 억수로 올 때, 그럴 때 고생하면서 출근 안 해도 된다는 그 점이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그렇게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제가 막상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출근이 나은 점이 있더라고요.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출근할 때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퇴근 후에는 일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온전히 휴식하는 게 가능했어요. 5시 땡치면, 6시 땡치면 집 와서 맛있는 저녁 먹고 자기 전까지 일은 까맣게 있고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 시간. 그게 매일 보장이 됐었죠. 근데 이제 그 경계가 사라졌어요. 일단 미디어를 볼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집에 있으면 유튜브 볼 시간이 정말 많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없어요, 시간이. 희한하게 더 바빠졌어요. 집에서 작업하면서. 지난달에 디즈니 플러스에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구독을 했는데 지금 반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3일 뒤에 만료입니다. 구독이 만료돼요. 쇼 하나도 완주를 못했어요. 출퇴근할 때는 하루 중 꼭 미디어 시청 시간이 있었어요. TV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리얼리티 쇼 보는 시간, 팟캐스트, 비디오 보는 시간 등 그 시간이 주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먹은 후 두세 시간 내리 소파에 앉아서 미디어 시청하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장이 됐었어요. 출퇴근할 때는. 그러다가 이제 한 9시 되면 요가 매트랑 덤벨 가져와서 운동하고 씻고 팟캐스트 들으면서 스킨케어 찹찹찹하고 그러다 다시 자기 전까지 유튜브 시청. 그러다가 스르르 잠에 드는 거죠. 그렇게 코어 휴식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그 경계가 사라지니까 몸은 작업을 하면서 한쪽은 그 휴식 시간을 그리워하게 돼요. 아, 이것만 끝내면 하자, 이것만 끝내면 하자 하는데 그 일이라는 게 달라요, 매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끝나는 날도 있고 계속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루에 제대로 쉬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정말 강한 통제력을 요구합니다. 한번 귀찮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끝없이 미루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죄책감 들어서 다시 부랴부랴 복귀하면 또 일이 그만큼 늦어지죠. 마치는 데까지. 확실히 출근이 주는 장점은 루틴이 갖춰진다는 거. 그래서 재택근무의 장단점을 정리를 해보자면 장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교통비 감소하죠. 연료비 감소하죠.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고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는 거. 아침 저녁으로 고생은 좀 줄죠. 출퇴근 시 이동 시간이 세이브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좀 줄고 차가 막히는 경우, 늦잠 자서 지각할 것 같은 경우, 뭐 날씨 영향 그런 데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또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도 있죠.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많아지니까. 반면에 단점은 계속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은 타격을 입는 업종이 있겠죠. 사람들이 이제 뭐 출퇴근 안 하니까 자동차를 덜 타게 되겠죠.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기름 소비도 떨어지고 자동차 판매도 감소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에 따른 역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적인 단점이라 한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루틴이 무너진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장점. 인간관계 스트레스 감소. 사람들 얼굴 안 봐도 되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부딪힐 일도 없고 인간관계로 시달릴 일이 적어진다. 이건 장점이 되겠네요. 반면 그에 따른 단점이라 한다면 약간의 고립감? 외로움이 있을 수 있죠. 혼자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와 지내다 보니까 고립감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모든 것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것도 없고 단점만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땐 그렇게 동요하게 되는데 막상 가지면 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구나. 내가 꿈꿨던 것만큼은 아니구나. 그냥 모든 게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러다가 다시 이제 출퇴근하면 지금을 그리워하겠죠. 압니다. 지금을 그리워할 겁니다. 무조건. 일단 뭐만 하려 하면 부담되기 시작하는 습관,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습관은 어떻게 보면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니라 반사 습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막막할 때, 그때 귀찮아란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막막할 때라 하면은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오늘 해야 될 게 많아, 투두리스트에 너무 많아, 시작하려 하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 마른 새도 벅벅하게 됩니다. 사람이 특히 어느 압박감이 있을 때, 압박감에 시달릴 때, 부담 느낄 때, 그럴 때 이 마른 세수를 하게 된다 해요. 이 행동이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도 할 일은 많은데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다 끝내야 되는데 언제 끝내나 이렇게 막막할 때 많은 세수하면서 언제 끝내지? 귀찮아 죽겠다 이래요. 그 다음 또 모든 게 귀찮아지는 순간, 다 자리 잡았을 때. 무슨 말이냐? 일어나기 싫을 때, 이미 다 자리 잡아서 일어나기 싫을 때. 예를 들어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책상에 앉았어요. 근데 꼭 뭐 한 가지가 없어. 꼭 한두 가지가 없어요. 딱 앉았는데, 마음 잡고 앉았는데 또 일어나게 만들어. 책상에 앉으면 뭐 하나가 없어요. 물이 없거나 커피가 없거나 펜이 없거나 준비물 하나가 없어. 팟캐스트도 녹음하려고 이제 다 소파에 앉아서 담요 두른 다음에 노트북을 딱 켰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져요. 왜 꼭 뭐만 하려면 그럴까? 또 자기 전에도 다 씻고 이제 할 거 다 하고 물 가져오고 핸드폰 옆에 놓고 따뜻해져 이불 속으로 다이빙 했어요. 그 다음 딱 TV 켜고 온전히 이렇게 와인딩 다운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 좀 민망한 얘기인데 어떨 때는 귀찮아서 화장실 가는 것도 미룹니다. 그거 뭐 몇 발자국이나 된다고. 저만 그런가요? 아니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귀찮아지는 순간들. 너무 많은데 어떤 일의 중요도가 떨어질 때 저는 귀찮아 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좀 미루는 것 같아요. 당장 안 해도 되는 일은 그 중요도가 낮다 보니까 귀찮은데 나중에 하자 이렇게 돼요. 자잘자잘한 일들, 집안일들, 설거지도 저는 항상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먹고 나서 핸드폰 할 때. 이게 참 해로운 것 같아요. 핸드폰이, 스크롤링이 진짜 해로운 게 블랙홀 같습니다. 한 번 하면 빠져들게 되니까 몇 분 스크롤링 하다가 핸드폰 딱 뒤집어 놓고 뭘 하려고 하면 귀찮아져요. 그럴 때 제가 또 설거지를 미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설거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해도 되는 거긴 하죠. 이렇게 좀 자잘자잘한 일들은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그럴 때 또 귀찮아하면서 미루게 되고. 근데 또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게 당장 해야 되는 일도 미룰 때가 있어요. 피곤해서 미룰 때도 있고 어차피 미룬 거 한번 끝까지 미뤄보자라는 오기가 생겨서 벼락치기로 하는 거죠. 미루고 미루다가. 데드라인 있는 것도 가끔 미룰 때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귀찮아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언급했듯이 공부 같은 거. 공부 같은 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니까. 누가 날 공부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 달려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 일의 중요도를 비교했을 때 일과 공부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일이죠. 항상 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나 뭐 다른 뭐 취미 이런 거는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저를 귀찮음에서 구제해주는 저의 성향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빨리 해치우는 습관. 저 같은 경우는 하기 싫은 일은 오히려 빨리 마칩니다. 빨리 해치워요. 왜냐면 빨리 내 리스트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서. 오히려 저는 좀 반대로 하기 싫은 일은 빨리 하게 되고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은 미루게 돼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공부가 그 중에 하나고요. 일은 하기 싫죠 당연히. 근데 해야 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치우게 되고. 이 얘기를 친구와 나눴을 때 친구는 반대더라고요. 저와.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해요. 좋아하는 것만 골라 하다가 나중에 항상 벼락치기로 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현장학습 가잖아요. 가끔 산으로 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등산하는 날. 현장학습 등산 하는 날은 제가 정말 싫어했어요. 진짜 재미없다. 무슨 등산이냐. 현장학습으로 등산하는 날은 제가 진짜 싫어했습니다. 근데 막상 당일날 되면 제가 항상 선두에 있었어요. 항상 선생님들이 앞장서시죠. 등산할 때 보면은 애들 또 인솔해야 되고 항상 선생님들은 앞서 갑니다. 저는 항상 선생님 뒤에 있었어요. 하기 싫은데 항상 선두에 있었습니다. 왜냐? 하기 싫으니까. 너무 하기 싫으니까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저 끝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헤헤 올라가지 말고 그냥 잠만 말고 등산에 집중하자. 빨리 정상 찍자. 이왕이면 빨리 정상에 다다라서 얘들아 빨리 와. 이러는 게 낫지? 지쳐져가지고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이제 또 하산해야 돼. 쉬지도 못하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먼저 가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등산할 때는 수다도 별로 안 떨었어요. 좀 나뉘죠. 수다 떨면서 이제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오는 애들이 있고 빨리 가는 애들이 있고 저는 항상 빨리 갔습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정상 찍은 다음에 쉬는 거예요. 느긋하게. 얘들아 빨리 와. 내가 이런 포지션에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도착하면은. 그리고 하산할 때도 재빠르게. 빨리 하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기 싫은 건 빨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들도 당연히 하기 싫죠.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것만 하면 유튜브 볼 수 있다. 이것만 하면 쇼핑 좀 할 수 있다. 이것만 하면 영어 공부 마음껏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좋아하는 일을 목표로 세워두는 거죠. 이것만 하면 이거 할 수 있다. 나에게 주는 보상처럼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지만 빨리 아침 일어나자마자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저는 아침, 오전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하루의 리듬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오전에 틀어지면 오후에 더 틀어집니다. 2배 이상은 틀어져요. 오전에 미루면. 하기 싫어도 일단 아침에 앉고 보는 거야, 책상에. 하다 보면 몰두하게 돼 있어요. 특히 편집 같은 것도 귀찮으니까 당연히. 막막하니까 하기 싫은데 막상 시작하면 완전 100% 몰입하게 돼요. 핸드폰 볼 생각도 안 합니다. 특히 편집 같은 경우는 흐름을 잘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중간에 뭐 자리 비웠다 오거나 뭐 하다 오면은 흐름이 끊깁니다. 내가 편집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흐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에 앉았을 때 논스톱으로 해보려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 솔루션이란 이 성향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빨리 해치우는 습관을 잘 이용한다면 이 시간 분배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세그먼트는 귀찮음이 나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아니라 도구가 될 수 있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 귀찮다는 말이 나오는 진짜 이유를 한번 분리해 봐야 돼요. 귀찮음은 보통 이 셋 중 하나입니다. 피곤할 때. 우리가 진짜로 신체가 피곤하고 무기력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체적인 부분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나의 체력, 그런 부분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완벽주의. 저는 누구나 다 완벽주의 성향이 어느 정도 있다 생각합니다. 심하냐 안 심하냐의 차이인데 저는 좀 심한 편이에요.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초과될 때도 있고 다른 일들이 미뤄질 때도 있고 하나도 제대로 못 끝내는 일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완벽하게 디테일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쏟게 되고 결국 하나도 못 끝내고 마무리를 하는 날이 생기면 보람이 안 생겨요. 뭔가 오늘 실패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너무 완벽에 집착하는 걸 좀 내려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좀 그림을 크게 보고 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그림을 크게 보는 거죠. 일을 전체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면서 흐름부터 먼저 잡고 나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초장부터 완벽하게 하나하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 분배가 안 돼요. 그 다음은 결과가 안 보일 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디로 가는지 감이 안 잡힐 때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보통 노력과 보상 사이의 연결이 안 느껴질 때 이거 한다고 내가 뭐가 달라지지? 무슨 소용이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지? 뭔가 방향 없는 수고라고 느껴질 때 따지고 보면 제가 지금 하는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만큼 보상이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또 저도 작업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뭔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은 어느 기회로 이루어질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이유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도 저에게 오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떤 기회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 믿고 하는 거지 어떤 뭐 이익을 본다던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뭔가 뚜렷한 리워드가 없다 생각하면 막막해질 수 있죠. 그러면 결국 그 모든 게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방향 잃은 수고 같을 때.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보면 언제 끝나? 를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언제 끝나지 대체? 이 막막함. 거기 앞에서 우리가 귀찮음에 무너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귀찮음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귀찮아를 금지어로 만들기. 말이 생각을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는 내뱉는 말일지라도 그 말이 가진 힘은 정말 강력해요. 내 입 밖으로 귀찮아가 나오는 순간 이미 하기 싫은 쪽으로 결혼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 대신 다른 언어로 바꾸던가 금지어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귀찮아? 몸만 움직이자 일단. 이렇게 말을 바꾸면 뇌가 자동으로 저항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작 기준을 의욕이 아닌 동작으로 바꾸기. 보통 이렇죠. 우리가 의욕 생기면 한다. 이렇게 가죠. 흐름이. 하고 싶으면 한다. 의욕 생기면 한다. 근데 이걸 바꿔야 돼요. 동작 먼저 하는 거예요. 의욕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고. 일어나기 귀찮아. 일단 앉기만 해. 침대에서 나가기 싫어. 일단 이불만 캐. 샤워하기 귀찮아. 일단 화장실 가. 일하기 싫어. 일단 책상에 앉아. 이렇게 바로 동작으로 전환하는 거죠. 의욕은 뭐 따라오든 말든 일단은 몸이 먼저 움직이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기록을 해보는 것도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는 생각이 아니라 기록에서 오거든요. 내가 일단 앉아서 뭘 시작했다 하면은 한 줄 적는 거예요. 뭐 플래너에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체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체크하다 보면은 내가 트래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귀찮아도 했던 일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거. 마지막은 인정하는 거예요. 솔직히 귀찮아는 핑계고 나는 그냥 안 움직이려는 거다. 맞잖아요. 대부분 맞습니다. 그냥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일단 이걸 먼저 인정하고 가는 거죠. 이걸 먼저 인정하면 자책 대신은 선택이 생길 수 있고요.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귀찮음을 완전히 정복시킬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강한 포부보다는 일단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 바꿔보는 그런 접근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귀찮아해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나를 보다 보면 그게 하루의 뭐랄까 스몰 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뭐 솔루션이 있다 하면 공유해주세요. 또 비슷한 경험이 있다 하시면 그런 부분도 공유해주시면 좋고요. 스포티파이 댓글, 애플 팟캐스트 리뷰, 팟캐스트 인스타그램 등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팟캐스트마다 일정 부분을 클립으로 만들어서 쇼츠나 릴스로도 올리기 때문에 또 짧은 컨텐츠로도 즐겨주시고 싶은 분들은 팟캐스트 유튜브 혹은 인스타 계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